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로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때 이 전체는 1에서 3천만 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그 중에 이름이 붙은 종은 200만 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로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변이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종 다양성의 경우 한 생태계의 다양한 생물 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 다양성의 경우는 서식지라고 볼 수 있고, 강, 호수, 바다, 열대우림, 사막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죠. 이 그림은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유전적, 종, 생태계 다양성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그림입니다.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것은 서식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듯이 산, 숲, 강, 초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생태계에서 숲에 사는 다양한 동물들을 종 다양성의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종류로는 곰, 잠자리, 사슴, 여우, 새, 개구리, 바퀴벌레, 버섯, 꽃, 토끼 등이 있죠. 이때 이 토끼의 유전자의 근소한 차이가 변이에 해당되고, 이 그림에서는 색깔의 차이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첫 번째로 유전적 다양성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생물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차이의 다양함입니다. 유전적 차이에서 변이가 나타나므로 생물종에서 변이가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유전적 다양성과 변이는 100% 동일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변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같은 생물종 사이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아시아 무당벌레 뒤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유전자의 차이가 있어 날개의 색과 반전 무늬가 개체마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무당벌레의 날개의 색이 빨간색, 갈색, 주황색, 노란색 등으로 구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반점의 무늬도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말이죠. 유전적 다양성과 관련하여 씨가 없는 바나나가 멸종 위기에 처한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 멸종 위기에 처한 바나나에 대한 동영상을 링크 걸어 놨습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보고 수업에 다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다 보셨죠?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와 달리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흔히 마트에서 사는 이 바나나는 씨가 없어서 뿌리를 잘라 옮겨 심어서 키운 바나나입니다. 이 바나나는 씨를 심어서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품종이 단 하나이고, 우리가 먹는 이 바나나의 품종은 캐번디시라는 종입니다. 지금 이 캐번디시 종 바나나가 곰팡이가 일으키는 질병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럼 씨가 없는 바나나를 왜 대량으로 재배를 하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산자의 돈에 대한 욕심이 깔려 있다고 보지만 교과서에서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더 많은 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열매 속에 딱딱한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보다 당연히 먹기가 좋겠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씨가 없는 바나나를 더 선호합니다. 우리가 평소 바나나를 먹으면서 씨가 있어 푸푸푸 뱉으면서 먹는 거 좀 이상하죠?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럼 씨가 없는 바나나 한 종류만 대량 재배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씨를 통해 번식하는 것이 아니고 접목이라는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캐번디시 종의 모든 바나나의 유전자가 동일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낮다고 볼 수가 있죠. 유전적 다양성이 만약에 높으면 바나나에 곰팡이가 일으키는 질병이 있더라도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바나나가 있었을 거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낮기 때문에 바나나에 곰팡이가 일으키는 질병이 생기거나 기온이 변하면 멸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생물종은 기온의 변화와 질병의 치료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생물종에는 환경이 변화해도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있어서 멸종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종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그 생물종은 보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때 생물종의 뜻은 동식물, 곰팡이, 세균 등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총칭해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생태계에서 종의 수가 많을수록 종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종 다양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 다양성은 종의 수를 의미하지만 고르게 분포하는 것도 종 다양성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종의 수를 개념적으로 종풍부도라고 하고 분포 비율을 종균등도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종풍부도가 클수록 종균등도가 클수록 종 다양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서식지의 환경이 급격히 변할 때 어느 한 종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개체 수가 점차 줄어들다가 사라지면 종 다양성은 감소합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와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숲, 초원, 사막, 갯벌, 강, 바다 등 생태계 종류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생태계가 다르면 그 속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도 달라지므로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열대우림, 초원, 사막, 갯벌, 강, 바다에 해당되는 그림인 거 확인하십시오. 이때 열대우림은 고온 다습하고 2000mm 이상의 많은 강수량을 뿌리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 중앙아프리카, 중남미가 이 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데 전 세계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서식하는 우리 지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죠.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갯벌 또는 바다와 만나는 강의 하구는 다른 지역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갯벌과 강의 하구는 서로 다른 환경 요인을 가지는 생태계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두 생태계의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생물종이 서식하여 다른 생태계에 비해 종 다양성이 높고 그 결과 생태계 다양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을 이루는 개체 간의 유전적 다양성에 의해 변이가 다양해지고 생태계 다양성으로 다양한 환경이 제공되면 자연 선택에 의한 종 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종 다양성도 증가합니다.